안녕하십니까. 전자정보론의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보화 그리고 반부패 교재의 제12장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을 하기 이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학교의 지침에 따라서 원래 제가 10분 정도의 영상에 한 주차의 분량을 모두 담아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 주차 분량을 45분 이상으로 좀 늘리라고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45분 정도의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45분 동안의 영상을 한 번에 찍는 거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불가능하고요. 10분 정도 또는 8분짜리 8분에서 10분 정도의 영상을 나누어서 5개로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12장을 강의할 건데요. 제12장의 1절, 그게 하나의 영상이고요. 제12장의 2절, 이게 또 하나의 영상이고요. 자, 절 단위로 끊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 단위로 끊어서 촬영하는 것을 사이버 대학에서는 하나의 유닛, 단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별 촬영을 할 텐데요. 이렇게 단위별 촬영을 할 때는 좋은 점이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자, 먼저 나쁜 점을 얘기한다 그러면 8분에서 10분 동안의 시간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좀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되는 게 그게 단점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대로 모르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8분에서 10분 정도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자, 한두 가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계속 집에서만 아마 영상을 보거나 사이버 강의를 들으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때에 따라서는 일을 한다던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들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그냥 제 영상을 적당히 보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내용만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2장의 정보화 그리고 반부패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일반론입니다. 자, 교재에는 506쪽부터 508쪽까지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자, 부패는 부정부패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고요. 이런 부정부패, 특히 행정과 정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정부패의 방지 수단으로는 아주 원칙적으로는 투명성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전자정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두고 보면은, 자, 시청이나 구청, 그리고 이런 어떤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요새는 경영공시 또는 1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업무 계획 같은 게 연초나 연말에 다 올라와 있죠. 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인터넷이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려고 노력하지도 못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불과 그게 30년 전이거든요. 자, 지금 한 30년 뒤에 현재 2020년을 기준으로 투명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전자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자정부는 이미 몇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게 부정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 요새는 정부에서도 정보 공개 청구를 받기 이전에 알아서 정보를 공개해 주잖아요. 자, 게시판에 이것저것 첨부 파일 같은 것을 올려서 많이 알려주기도 하죠. 이게 바로 투명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무원은, 자, 책에서는 관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공무원은 이게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어떤 기본적인 논리를 담고 있는 건데, 이게 개인의 사익, 자, 공무원 개인의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익과 공익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여가가 없죠. 자, 물론 뭐 합법성을 떠나서요. 당연히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이 여기서 공무원이 되거나 뭐 그런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 개인의 이익을 공익과 연결하고 또는 공무원 개인의 이익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우는 얘기가 부정부패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공익을 추구하지만 부수적으로 사익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업무를 하는데 그것이 잘 되면 나의 이익과도 연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부수적으로 사익을 기대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부터 얘기할 건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자기의 권한 밖의 일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너무나 적발이 쉽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한 외의 것에 대한, 자신의 권한 외의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또는 압력을 행사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발이 빨리 되는 편에 속하고, 뭐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는 상당히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 경우가 좀 이제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신의 권한 내에서, 자기 업무 영역 내에서 뭐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발휘해서 자신의 이익과 연결하려는 경우, 사익을 추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무원의 권한이 무엇인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자신의 권한 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신의 권한 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거는 그 적발이 되는 어떤 그 가능성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개 모두 다 행정의 부정부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반부패, 뭐 우리 안티 커럽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영어로는. 자, 이런 반부패는 이미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아시는 얘기들이에요. 자, 부패 예방, 자, 뇌물을 받지 말자, 뇌물을 주지 말자, 그리고 공직 청렴성, 자, 깨끗한 공직자가 되자라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청렴성에 관련된 뭐 그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공기관에 진입하실 분들은 뭐 여러분이 좋든지 싫든지 간에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패 예방 그리고 공직 청렴성이 확보되는 노력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이러한 노력은 계속돼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 예전에 조선시대부터 청백리 사상이 아주 뭐 그 머릿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조선시대의 청백리 사상이 뭐 이른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선비정신입니다. 자, 선비정신이라는 개념이 뭐 지금까지도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나이 또래요. 제 나이 또래까지는 이런 선비정신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요. 저보다 한 세대 위의 분들은 뭐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주제로 얘기를 하시고 일상적인 곳에서도 이 청백리 또는 선비정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자, 정보화 그리고 반부패에 관련된 얘기요. 정보화 반부패에 관련된 얘기에 일반론 교재 506쪽부터 508쪽까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